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우리네 인간관계가 때로는 뜻하지 않게 아주 큰 고통을 안깁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 본다면 거기서도 뭔가 유용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더 깨어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은 무자각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뭔가를 두고 비난할 때 우리는 대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파트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못마땅하여 그런 꼴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자각 상태에 빠져들어 역시 비난으로 맞대응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굴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자각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실제에서 현실에서 멀어집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관계 때문에 다시 힘들어질 때가 생긴다면 꼭 이렇게 되뇌어 봅시다. 그래, 이건 저쪽과 나의 두 에고가, 두 거짓된 나가 부닥쳤기 때문에 생긴 것일 뿐이야. 거짓된 나는 우리를 현실에서 떼어놓아 현실을 똑바로 보는 걸 가로막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무자각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건네거나 던진 말 때문에 감정적 아픔이나 모욕감, 분노 따위를 느낀다면 이 아픔이나 모욕감이나 분노를 겪지 않으려고 우리는 맞서서 공격에 나섭니다. 대부분의 충돌이 그렇게 일어나지요.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 고통의 몸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고통의 몸체가 질책과 비난 때문에 활성화되어 잠자던 상태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몸체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이건 사실 참된 나가 두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고통의 몸체가, 두 개의 에고가, 두 개의 거짓된 나가 싸우는 것일 뿐이지요. 참된 나는 사랑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죽이는 것은 거짓된 나인 에고입니다. 충돌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즉각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을 자제하도록 애써야겠습니다. 사실 그건 나의 반응이 아니라 고통의 몸체가 드러내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에크하르트 톨레는 친한 이들과 관계에서 갑자기 이른바 뚜껑이 열리는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는 그걸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렷하게 의식하지 못하던 것에 번쩍 빛이 비친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아픔을 분명하게 의식하여 해소한 뒤에 진정 행복한 관계를 세울 기회니까요. 혹시 어떤 충돌 기미가 보인다면 잠시 뜸을 들이면서 자신의 감정을 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아픔과 노여움과 적대감 같은 것이 있구나. 네, 이런 점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대응 공격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정을 잃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겠지요. 이런 상태를 접하면서 또 상대는 역시 뭔가를 크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자신의 에고에 큰 위협을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태도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억지로 바꾸려고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식이 눈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를 깨달으라고 굳이 촉구하거나 호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랑의 에너지로 감싸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꾸준히 가꾸어 나아가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자각하여 깨달음을 얻으려 애쓴다면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이로움을 안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누군가와 언쟁이, 말다툼이 흔히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분석해 봅니다. 언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나에게는 어떤 감정이 생기며 상대방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때 상황을 이제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재현한 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더 좋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다시 처했다고 상상하고 평소의 느낌을 다시 겪어봅니다. 그 감정들을 내면의 목격자로서 바라봅니다. 감정을 하나씩 확실하게 의식하세요. 만약 그 감정이 노여움이라면 난 화가 났어 하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만약 모욕감이라면 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혹은 나를 깔본 것 같아. 난 짜증이 나 하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에고의 반응임을 확실히 알아둬야겠습니다. 이 감정들 이면에 고통의 몸체가 있으며 그걸 변환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겠지요. 이 고통의 몸체를 참된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의식의 빛을 비춥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녹아 없어질 때 다시 상대의 행동을 떠올리고 그것도 내면의 목격자의 눈으로 지각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채 감정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상황을 주시하세요.
즉 자기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보지 말고 있는 사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사람은 나빠. 나를 불쾌하게 해. 나를 미워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네.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하는군. 이 사람은 반대하네. 네, 이런 측면을 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되풀이합니다. 이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실제야.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라, 아니면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하나. 네, 여기에 다른 제3의 길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상황으로 인한 고통은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면 뭔가를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관계가 꼭 결렬되거나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증오하는 사이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대화하고 관계를 의논하고 각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든 그렇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인간관계에 접근한다면 아픔이나 고통은 줄어들고 더 좋은 쪽으로 구체적으로 바꿀 기회가 더 커질 겁니다.